충분히 올해는 정유주도 일정 부분 섹터 내에서 또는 눌림목에서 매매해 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주까지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정도가 가장 해볼 만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시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네. 이게 큰 호재로 증시에 글로벌 증시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냐라고 네.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종전이 아니라 네.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언제 끝날 것이냐.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규제가 지속이 되고 이러면 지속적으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래서 올해에 한 1년 내내 화두는 인플레라고 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일정 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 전가를 그 인플레 상승 비용을 가격에다가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대부분 음식료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음식료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그런 게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 상승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면 원자재 상승에 유리한 기업들, 뭐 쉽게 말하면 S-오일이나 진짜 오랜만에 움직이는 게 GS거든요. 기름 회사.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도 이제 안에 오일뱅크 들어 있으니까 이게 3대 옛날 3대 정유 회사, 그 SK 이노베이션까지 한 다음 4대 정유 회사 이렇게 해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가 제가 이번 주에 신입사원 강연회를 하면서 봤던 건데 GS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정유주들에 대한 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종전이 딱 되는 순간 이 정유주들 지금 정제 마진 그쵸. 때문에 네, 안 좋은 네, 영향을 네, 받는데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저는 근데 조금 더 저는 상승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정유주들은 올해 실적 그동안 너무 고생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뭐 종전에 대한 유가가 빠진다고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수준이에요. 네, 고점 대비 좀 떨어졌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정유주도 뭐 장기 투자에서 뭐 큰 뭐 한 2배, 3배 나올 주식은 아니지만 충분히 일정 부분 섹터 내에서 또는 눌림목에서 매매해 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GS나 S-오일이나 현대 중공업 지주 안에 이제 오일뱅크 보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충분히 매매하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애널리스트 현대차증권 이베스트였나? 현대차증권 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S-오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보더라고요. 그 직접 정제 마진 그 그럼요. 납사 네. 그거에 대한 사업을 직접 진행하면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유주에 투자하는 이유로 또 워렌 버핏도 봐라. 에너지주에 투자하지 네, 않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사주에 투자했죠. 엄청나게 상사. 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워렌 버핏의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네.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네. 생산해내는 네. 기업에 투자해야지 네. 정유주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냥 묶어서 그냥 태양광이라든가 네. 뭐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에 대해 집중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렵네요. 어렵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주가에 물어보려고요. 근데 지금 관련 섹터 종목들이 뭐 일단 단기 신고가들을 내고 있고요. 거래량도 충분히 제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뭐 신재생 에너지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되게 고생했던 게 이제 풍력이거든요. 네, 풍력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고생했어요. 혼자서 풍력 언제 이렇게 빠졌지 할 정도를 보면 되게 저도 유명한 뭐 주가였지만 작년 내내 사실 재미없었죠. CS 윈드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근데 왜냐하면 작년에 생각보다 유럽에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풍력 발전이 별로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CS 윈드가 풍력 타워 생산량 글로벌 1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지금 9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제 좀 뭔가 에너지들을 지금 응축하고 있는 게 들어갔다가 수렴하고 있는 거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뭐 풍력들,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차피 지금 러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들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라던가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됐다라고 봐서 이쪽 섹터들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주까지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선주 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뭐 이런 쪽은 계속 관심 가지고. 진짜
그 우리 조선주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수송하는 LNG 선들에 네.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걸로 조선주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곧이어서 그건 너무 오바야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실질적인 스토리로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지금 수주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보시면 이제 대량 거래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분명히 시장에서 인정받는 때가 올 겁니다. 저 대량 거래가 매집으로 인정받으면 분명히 이제 이런 그 중무장대 산업들은 이제 관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기다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좀 더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종전에 대한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뭔가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그거는 뭐 원자재 같은 경우는 확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렇죠. 관련주들은 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로 올 거라고 봐요. 반도체로. 네, 지금 사실 반도체 외양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새로운 정부에서 TSMC 네. 뭐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하는데 안 지금 가는 외양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때를 기다리고 있다. 다 때가 있다. 때를 기다린다. 때를 기다린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거 말고도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오프닝 주 셌고 뭐 이거저거 셌는데 굳이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반도체에 들어가서 확 지를 수 있는 뭔가 그 시장의 컨센이 형성이 안 된 거죠. 분명히 때가 되면 DB 하이텍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주식이거든. DB 하이텍, 유니셈, 월덱스 뭐 다 DB 하이텍 봤고요. DB 하이텍이 흐름이 좋다가 사실 살짝 눌림목 왔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니셈도 이제 바닥에서 돌아오는 흐름이고 뭐 이거 말고도 많죠. 원익 관련 원익 들어간 회사들, 뭐 원익 시리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분명히 잊혀질 때쯤 올 거예요. 잊혀질 때쯤.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섹터가 좀 약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네. 왜냐하면 수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새로운 뭔가 주도주가 나왔을 경우에 더 늘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는 지금 뭐 저는 굳이 미리 급하게 몇몇 종목 빼고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쟁 끝나고 뭔가 시장이 이제 다시 실적 시즌은 이제 5월, 4월 말이나 가야 끝나니까 5월 중순, 5월 초중순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4월 같은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정도의 흐름이 4월 중순 정도까지 또 이어지면서 4월 중순 지나고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좀 뭔가 실적주와 테마주 장세가 이제 좀 혼재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4월에는 올 것 같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달, 5월달 정도가 가장 해볼 만하다. 네, 올해로 보면. 그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네, 아직까지는 4월. 유효하다. 뭐 바뀌는 거 없습니다. 일단은 뭐 FOMC 기준금리 인상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얘기 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죠? 5월 달에 또 하지만 하죠. 긴축에 대한 경고 있죠, 예고는 있죠. 돼 있잖아요. 예고는 돼 있는데 갑자기 75bp 이미 경고를 지금 2달에 걸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2달 반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75bp를 하면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충격이 오겠죠. 그래서 그거와 대비해가지고 은행주를 하나 넣어놓자라고 했던 거고, 예.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지금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어느 한쪽 섹터에 몰빵하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포트를 통해서 이제 두더지 잡기처럼 하나 튀면 팔아서 덜 오른 거 사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뭐가 됐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야 될 지금은 때다. 그게 날 것 같습니다. 네. 4월, 5월 그런 전략으로 네, 우리 네, 황 팀장님은 가신다. 이렇게. 대신에 이제 조금 실적 좋은 대형주 장세가 그래서 제가 올해는 중소형주 장세라고 계속 코스닥이 좀 더 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는 분명히 대형주 장세였어요. 1년 반 정도. 그러면 또 코스닥 장세가 오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이 어느 정도 코스닥 지금 지수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어요. 940포인트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더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나스닥이 그렇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기술주 성장주들이 센 이유는 어차피 기준금리 인상을 다 반영해서 미국 국채금리도 다 반영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뭐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 발생한 것도 있지만 금리 상승이 여기서는 더 가봤자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3월 FOMC에서 경로도 제시됐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간지렀던 부분을 다 긁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성장주. 성장주인데도 그 중에서 좀 실적이 되는 성장주로 실적이 되는 조금 이제 더 성장주. 퀄리티 있게 좀 바뀔 색깔이 좀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3월 중순에서 말 정도 가는 흐름이 4월 달에도 일단은 중순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거시경제 환경을 보면 눅눅하진 않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거기에서 지금 수확을 못함, 파종을 못한 게 엄청나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게 또 곡물 가격의 인상, 그로 인한 뭐 사료 뭐 전반적으로 다 퍼지게 되니 과연 4월, 5월 거기다 기업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4월 달에 어떤 큰 주가 급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 변수 이런 것들이 좀 변동성이 커지거나 하락하는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전쟁 그 변수는 뭐 주식시장에 변수 없었던 때 있었나요? 항상 변수지. 좋아도 변수는 있지. 그러니까 좋아도 변수지. 변수예요. 그럼요. 근데 그거 안고 가는데 이제 이게 하락 변동성이 심할 때가 있고요. 근데 지금들 말씀하셨던 거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사실 시장은 이거 지수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개별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신나하셨던 분들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뭔가 종목들이 그 2월달, 1월달, 2월달은 그냥 이유 없이 꽂기만 밑으로 내려 꽂기만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변수들을 호재로 받아들여 튀는 종목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퀄리티 있는 주식, 너무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주식만 매매했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네, 계좌는 계속 그대로고 속만 쓰는 거지. 분명히 그렇지. 저거는 내가 주식이라고 인정 안 하는데 저런 저런 실적을 낸 게 무슨 주식이야라고 했는 주식들이 올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즌이 지금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월 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개별주 뭐 잘 골라야 되는데 네. 그리고 좋을 만한 개별주들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신고가를 항상 고르죠. 신고가 기준으로. 눌림목을 잘못하면 계속 눌러질 수도 있어서 이거 오늘도 이제 신고가 매매된 이제 하이트 진로도 여전히 또 나오고 있고 하이트진로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아직 제 마음에 들게 꽤 많이 올랐네, 그래도. 마음에 들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여기서 장대 양보를 한번 쫙 뽑아줄 것 같은데 안 뽑아주네요. 이거 내 외국계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계 증권사 중에 하나가 목표 주가를 5만 원까지도 냈어요. 네, JP모건에서 5만 원까지도 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여지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하니까 보험주들 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도 뭐 이런 자리가 무서워서 샀다가 물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사서 이제 만약에 뭐 손절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느냐 따르겠지만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나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손절을 했다가도 또 신고가 나면 또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서워서 못 사면 이 상승을 지금 여기서 보면 또 그림이 또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판 중에서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흐름 좋은 거고 호텔신라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저항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은 뭐냐면 장기 저항, 이평선 저항이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고점에서 나오는 뭐 이제 가격 저항이든지 간에 일단 저항 타면 일단은 한번 팔고 가요. 팔았다 다시. 저 위에 이동평균선이 위에 버티고 있다면 네. 그 선에서의 가격에 일단 매도하자. 일단 가면 닿으면 매도하고 특히나 이런 것처럼 첫 번째 터치 있어요. 한번 깨졌다가 올라올 때 첫 터치는 일단은 파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장기 이평선 첫 터치는 일단 매도하고 다시 사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아마 갑자기 생각나는 거라서 그랬을 건데 요런 거죠,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좀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좀 내려오면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또 다시 모아주고 이렇게 가야 돼 지금. 네. 지금 LG노텍 한번 봐볼래요? LG노텍 흐름 어떻게 봐요? 그냥 지금은 그냥 보유 구간이죠. 보유 구간? 네. 신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그렇게 거래량이 엄청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보고 이제 들어간 분도 있을 텐데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여러 날 빠지니까 이제 그렇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계속 지지선 아래로 또 떨어질까봐. 네. 지금 딱 여기 정고점 여기 지지와 저항 딱 그 구간이니까 오히려 한번 사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분할로 조금은. 네, 오히려. 네. 그렇군요. 대신 여기서 추세가 꺾여는 신호들이 나온다. 뭐 거래량 터지다던가.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는 신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지금은 추세 꺾이는 신호를 예측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떤 일반적으로 신호를 여기서 보고 글쎄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 없이 줄줄 흐르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기 거래량이 많이 때문에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신호를 보고 매매하기가 거래량도 한계는 있어요. 그냥 쌍고점을 만들어내고 그냥 줄줄 거래량 없이 줄줄줄 흘러버리면 에코프로 BM이 고점에서 그런 흐름이 나와서 사실 고점 매도 잡기가 되게 어려웠던 흐름이거든요. 여기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대량 거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줄줄 이렇게 흘러버리는 이때가 되게 좀 무서운 구간이에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섹터 전체 흐름도 되게 그래서 아까 현대오토웨버처럼 기준이 되는 주가가 있어야 돼요. 걔가 깨져버리면 다른 섹터도 같이 밀리니까. 근데 LG노텍은 얘가 대장 기준이 되는 주식이라서 얘가 꺼져버리면 다른 카메라도 다 같이 꺼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뭐 본인의 대응이 저는 만약에 여기서 대량 거래 음봉이 나오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매도하겠지만 또는 지금의 실적이 저는 3개년 정도 보거든요. 3개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라고 하면 과거로부터 아니면 앞으로 지금 2024년 정도가 1조 6천억 정도니까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그러네요. 네, 조금 높다. 네, 목에 차 있는 느낌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 기준 1조 아니네요. 잘못 봤네요. 네, 1조 6천억인데 지금 9조니까요. 아직도 싸죠. 네. 제가 1,600억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신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PR이 지금 앞으로 해도 그렇게 지금 그렇죠. 이렇게 PR이 이렇게 8배 아직 이렇게 저렴하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장기 투자를 쫙 보면 이게 계속 꾸준히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치. 들어가서 쪼개서 보면 이 삼성전자도 2016년 그림 봐볼까요? 삼성전자도 이때 꾸준하게 2배 오른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네. 여기도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는 되게 또 무서웠을 거라고. 이런 자리에서 엄청 무서웠을 거라고요. 봐보세요. 여기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엄청 얼마나 무섭게 해서 변동폭이 봐보세요. 여기서 3만 원, 지금 이제 분할을 하기 전이니까 3만 원이었던 게 2만 9천 원, 10% 이상 빠져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게 쭉 길게 놓고 보면 되게 잘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중간에는 이런 변곡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네. 자신의 성향과 투자 원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야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 자, 이제 1분기 3월까지 끝났어요. 지나갔죠. 1분기. 빨리 가길 지긋지긋한 1분기라고 봐야 1분기 마지막 주를 너무 화끈하게 보내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네. 네. 2분기는 잘 되겠죠. 2분기? 네, 1분기는 이번 마지막 주 아니고도 사실 1, 2월 달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다행히 3월 달은 어느 정도 좀 만회하는 달을 좀 보낸 것 같은데, 뭐 이제 멘탈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멘탈도 바닥이고, 계좌도 이제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조금 지금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전에 네. 하방에 대한 네. 그 두려움이 사라지신 분들도 있고 있죠. 오히려 지금이 뭔가 큰 변곡점에 있는 변곡점은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래서 밸런스가 맞다고 보거든요. 누구는 하방을 보고 있고 누구는 상방을 보고 있으니까 밸런스가 맞아요. 이러다가 분명히 한쪽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러면 그 방향이 일시적으로 지정되다가 거기가 다시 또 확 꺾일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저는 다른 분들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고민 주저주저 할 때가 주식 투자할 때라고 보고요. 정말 제가 주식을 조금 진짜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는 미국 연준에서 마지막 금리에 대한 거의 7분수 넘어갔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한 1.75, 2% 정도 갔을 때 그러면 지금 미국 지금 기준으로는 내년 여름 이후거든요. 내년 여름 정도 되거든요. 2018년 10월 달이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7분응선 넘어가고 나서 마지막 금리 인상하면서 2018년 10월 달 하반기에 박살이 났죠. 그때인 것처럼 아직은 금리 인상 초입기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해볼 만한 거는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